자, 이번 차시는 이제 우리 슬세 42페이지 가시면 나오는 소득처분입니다. 소득처분. 우리가 소득처분은 간단한 주제죠. 우리가 늘상 하는 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인데 그 소득처분에 대해서 그래도 개념이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사례 같은 것도 뭐 몇 개 써서 같이 설명해보라라고 하는 문제가 혹시 모르는 거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시간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이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각사 소득 금액이 어디로 갔지를 밝히기 위한 건데 그게 회사 내부에 남겨져 있다면 사후 관리해야 되고 외부 누가 가져갔다면 추가 과세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고 있으니 추가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귀속을 밝히면 전체 각사 소득 금액에 대한 귀속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처분은 기본적인 정의가 세무조정 사항들에 대해서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의의 기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뭐 사회출,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 사항으로 나올 텐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비교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얘기할 때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 둘 다 나오는 것이니 우리가 쓸 때 가산 조정 또는 가로 열고 차감 조정이라고 돼 있죠. 요한 금액이 외부로 나간 것이 아니고 기업 사 내에 남아 있다.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 차이로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장부와 세법 간의 세무 조정을 거쳤는데 그 조정 결과가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자산과 부채에 녹아 들어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부와 세법 간의 순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만 발생하죠. 나머지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부의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요. 자산 부채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차이 내용을 뭐 쓰는 것들을 나름대로 몇 가지는 외우다시피 준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막상 쓰려면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릿속만 맴돌지. 그래서 요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산 부채 차이다라고 하는 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자산 부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소멸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 추인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추인이 생명이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그래서 어떤 표에 넣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을표에 넣어서 관리하는 거죠. 사후 관리에서 나중에 처분되거나 소멸되고 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되거나 처분되거나 등 없어지는 과정에서 추인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언급하시면 좋겠네요. 요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에 대한 얘기. 그다음은 사회출은 차감 조정은 나오지 않잖아요. 가산 조정만 나옵니다. 그죠? 가산 조정만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막 쓸 때 입금 불산입 뭐 송금 산입 이런 데다가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가산 조정만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장부보다 세법에서 뭔가 가산돼서 더 벌었다고 하는 금액이 결국은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보시면 어떤 것들이야? 비용 처리한 것들 다 부인하는 거지. 비용을 부인하니까 그만큼 소득은 증가해서 가산 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증가한 비용 처리가 안 돼 세법은 너 비용 처리 업무와 무관하니까 비용 부인할 거야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된 금액이 늘어나 소득은 증가하는데 그 소득이 내부에 남겨져 있는 건 아니고 누가 지금 가져갔지 않습니까? 회사에 어떤 지출이 발생했잖아. 돈 나간 건 사실이거든요. 돈은 나갔는데 그걸 송금으로 안 보는 조정을 하다 보니 소득은 증가하는데 그건 이미 가져간 거야. 가져갔으니까 내부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부의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죠? 같다라고 돼 있죠. 같다. 자산 부채 차이 아닙니다. 아니다. 우리 유보는 일시적인 차이지만 얘는 영구적 차이입니다. 그죠? 영구적 차이. 그래서 사후 관리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속자에 따라서 추가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이 송금 부인 등을 하고 가산 조정으로 세금을 더 내는 걸로 가고 그걸 가져간 자한테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 가져간 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분명하면 이제 배당이나 상여나 기타 대출, 기타 소득 처분하고요. 불명이면 대별 상여 처분하는 거 알고 있고요. 또는 추계 결정 시에도 그렇고 어떤 것들은 정책적으로 무조건 기타 대출하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눠 갖고 쓸 수 있으면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타인데 기타는 가산과 차감 둘 다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자본 내부의 차이다는 느낌이 뭐죠? 자본 내부의 차이. 우리 자본 안에서 구성 항목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장부와 회계와 세법과 비교해 본다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은 회계상으로는 이거는 장부상으로는 이거는 그냥 자본에 가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벌었다고 보고 자본에 가 이런 것도 있고 반대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고요. 그죠? 그때마다 이제 자본 차이, 자본 내부의 차이로서 하는 것이 기타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본 내부의 차이기 때문에 자본 내부의 차이기 때문에 얘는 자산과 부채 차이 아니니까 이게
장부의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차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영구적 차이네요. 영구적 차이. 사후 관리 필요 없고요. 또 근데 얘는 또 기속자에 따라 추가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처분이 기타 처분입니다. 그죠? 여기에다 여러분들은 좀 얹어야 될 것이 뭐예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사외이출 각각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가지 승도 쓰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 한 번쯤은 구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워낙 뭐 많으니까 여기다가 뭐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로 한번 얹어가지고 사례 몇 개씩 만들어 보시오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얹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